대략 3, 4개월 정도 전의 일인데요. 제 팔 안쪽에 두드러기 비슷한 무언가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유도 원인도 뭔지 모른 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요. 사실 팔에 뭔가 생기기보다 더 전인 약 1년 정도 전에도 제 복부 주변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어루러기 같은 것이 생겨났었는데 그때도 크게 생각하지는 않다가 다시 회복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복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리고 팔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공통적인 해결 방법은 오메가3 섭취였는데요. 오메가3에 대한 효과 및 효능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제 몸의 증상에 대해선 막연하게 추정되는 원인을 근거로 가지고 오메가3를 먹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두 케이스 다 오메가3를 먹기 시작하고 2, 3주가 지나기 시작하면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에 뭐가 났던 것도 다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된 지금도 오메가3는 매일 하루에 한두 캡슐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체험한 부분도 있고 또 오메가3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 많은 영양제 중에 딱 하나 골라야 한다면 오메가3가 가장 안전하고 검증되었다는 이유가 있었죠. 또 그만큼 우리 몸에 유익한 부분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영양제 얘기보다도 제가 살도 찌고 제 몸에 생겼던 두드러기 같은 증상들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인 만성염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십수년 전만 해도 미디어 매체 등에서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같은 이야기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염증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스트레스가 염증을 유발하는 많은 원인 중 하나예요. 그 스트레스도 만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만성염증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만큼 만병의 원인이 아닐 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만성염증에 대해서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만성염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정보들도 좀 같이 전달해 볼게요. 우선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강황이 유명해요. 그리고 영양제로는 앞에서 말한 오메가3가 단연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메가3에 대한 부분은 제 몸이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은 강황과 오메가3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생강도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강은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추천하기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여담이지만 생강은 부작용도 적은 편이고 또 효능으로는 체온 상승의 효과도 있어서 그 자체로 면역 기능을 올려주기도 해요. 심지어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는 체질이 냉한 체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말린 생강차를 하루에 2잔씩 마셨더니 지난 겨울에 추위도 모르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만성염증을 극복하는 2가지 방법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영양제 강황, 오메가3, 또 추가적으로 생강까지 지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이 또 중요한데요.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을 100% 깨끗하게 만드는 친환경 특수 약품이 있다고 칠게요. 그 친환경 특수약이 식수로 쓸 수 있을 만큼 물을 100% 정화시킨다고 해도 그 물에 다시 오염물질을 넣으면 그 물은 다시 오염물이 되고 말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염증이 좋은 음식을 적정량 매일 먹는다고 해도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거나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저탄 식단이에요. 저탄 고지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탄수화물을 줄이고 당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부터 하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팔에 두드러기의 경우 호전되고 있는 중간 과정에서도 탄수화물, 특히 빵이나 과자 등을 많이 먹은 날에는 그 두드러기가 다시 올라오고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증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단을 고치면서 더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여기에 체중이 빠지고 뱃살이 줄어드는 건 덤이었고요. 탄수화물과 당을 제한하고 식용유 같이 염증을 유발하는 기름도 먹지 마셔야 돼요. 식용유보다는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걸 사용하시고요. 낮은 가격의 기름을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소기름이나 돼지기름 이런 것도 인터넷에 찾으면 정말 저렴하게 많은 양을 팔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과는 반대로 오히려 몸에 더 유익하니 소기름이나 돼지기름, 양기름 이런 거 검색해서 한번 사용도 해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이 또 있는데요. 유제품, 아이스크림, 가공식품 이런 종류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꿀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 꿀도 결국엔 당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오메가3를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먹으면서 하루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300g 밑으로 줄였고요.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던 두 끼를 먹던 밥은 항상 3분의 1 공기 정도 이렇게 먹었고요. 또 평소에 좋아하던 단 음식, 빵, 과자, 특히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런 건 거의 안 먹다시피 했어요. 거기다 가공식품도 끊어야 했기에 소세지나 어묵, 배달 음식 같은 것도 평소 먹던 것의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6시간 이상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체중도 2주일 만에 5kg 이상 줄었고 뱃살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던 제가 눈이 잘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과정 중이라서 체형도, 체중도, 생활습관과 식습관도 더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 있지만 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몸에 가벼움을 찾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하고 하나씩 고쳐나가는 이 습관들이 너무 즐겁고 유용하고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힘들어 보일 것 같지만 의외로 의지와 절제의 문제가 조금 필요할 뿐 딱히 어려울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성염증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정확한 건 병원에 가서 염증 수치를 체크해 보시고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 또 바쁘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기 무섭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 혼자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가늠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면역 반응으로 나타난 증상들은 보통 원인 모를 통증과 몸이 붓는 현상, 그리고 면역계 문제 등의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살도 찌게 되고 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전과 같지 않게 복부가 많이 커졌다고 생각이 든다면 만성염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대사 문제도 따라온 것이겠죠. 게다가 내가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이런 상태로 지금 계신다고 하면 만성염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는 이 증상 자체보다 염증에 먼저 접근하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우리가 중증처럼 생각할 수 있는 고혈압 같은 문제 말고 조금 가벼운 증세에서도 만성염증인지를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만성피로가 있거나 앞에서 말했던 통증, 또 임파선이 붓는다거나 코가 자주 막히고 피부질환이 발생하고 또 건망증이 갑자기 생겨나고 속쓰림이 좀 잦아진다거나 두통, 알러지 반응, 아토피 등등 이런 것들이 내 느낌적으로 내 몸에 갑자기 생겨났다고 그러면 염증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불안하신 분들은 병원 가서 빨리 염증 수치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만성염증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통증이라든지 피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위에서 잘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한 가지, 나쁜 공기에 자주 노출이 되면 이것도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신의 환경도 잘 한번 체크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건강관리와 빼놓을 수 없는 만병의 근원과도 같은 만성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내가 아프던 게 염증 때문이었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감기, 몸살은 환절기마다 한 번 이상은 꼭 걸렸고요. 잔병 치레가 정말 많아서 그때마다 늘 병원과 약을 의지했었는데요. 한 20여 년 전 어느 날부터 병원이나 의사를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정보와 조언을 내가 잘 조합해서 내 몸을 더 주도적으로 관리해보자는 취지로 1차적으로 모든 약부터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잔병 치레가 멈추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감기 몸살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살도 많이 쪘고 피부 발진도 2번이나 겪으면서 지금은 의학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가 마치 실험체인 것처럼 제 몸에 무엇이 맞는지를 찾아가는 중인데요. 이런 과정이나 정보들을 유튜브로 나누면 도움받으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효과를 받거나 혹은 보지 못했던 것들, 또 경험이 아니더라도 유용한 정보라면 언제든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자주 먹고
어떤 취미를 하는지만 잘 돌아보아도 원인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 평소에 내가 어떤 생활 패턴과 습관을 갖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서 원인을 잘 제거하시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큰 틀에서의 두 가지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